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현금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 어떤 걸 보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 국세청 보도자료만 자세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 13일자 국세청 보도자료예요. 여기에 나온 세무조사 추징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조사 대상이 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버지와 자녀가 나오네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죠?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아버지예요. 환치기 업자를 통해서 당연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자녀한테 자금을 이체했겠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자녀는 취득했죠. 근데 이 자녀, 어떤 자녀죠? 소득 발생 이력 등으로 보아 자금원이 부족한 3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리 환치기 업자를 통해서 현금으로 자금을 잘 세탁해서 가져왔지만 이렇게 환치기로 들어온 현금 아무 모를까요? 해외에서 자금 이체가 되고 국내에서 현금을 받았어요. 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물론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현금이 있다는 걸 광고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어떤 소득 원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도 분명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등 이런 사용 내역까지 보나요? 이 부분 볼까요? 이거에 대한 제 생각 궁금하지 않으시잖아요. 국세청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연령과 소득,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대요. 여기서 이 지출 내역, 국세청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한 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네요. 제 생각이 아니라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분들이 거짓말을 적어 놓았을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고가주택 취득자 모두? 맞아요. 전수조사 한다고 했어요. 근데 고가주택, 서울의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은 다 고가주택이죠. 그들이 모두 조사 대상자가 될까요? 물론 모니터링을 하는 모집단은 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100% 확률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더 높을지 그거는 이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관계기관 합동조사, 이거 뭐 국토부랑 합동해서 조사한 것 같은데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걸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더라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30대 직장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직전 거주지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자금 원천을 소명했으나 그게 불분명하대요. 그리고 40대, 일반적으로 40대는 자금 출처가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로부터 거액을 차입했네요. 그리고 형한테 아파트를 매각했어요. 이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다. 뭐 이 관계기관의 생각이겠죠. 실제로 이게 과세됐는지는 잘 몰라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과세됐다고는 안 나와있죠. 소득이 없는 40대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친척으로부터 전부 차용했대요. 상당히 이상하지만 실제 가능한 얘기죠. 제가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돼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얼마짜리 주택을 사실지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뭘까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요. 제가 그게 왜 궁금할까요? 실제로 세무서,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걸 볼게요. 30대 맞벌이 부부가 명확한 자금 출처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 상당히 부유한 부모겠죠?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 그리고 20대가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네요.
이분은 사업소득을 누락했네요. 뭔가 돈이 생겼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상이 되는 분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직장에서 4년째 근무 중인 30대죠. 근로소득이 많지 않대요. 근데 기업의 대표인 아버지한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 그쵸? 그리고 또 보면 30대가 법인의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또 하나 더 보면 30대 직장인이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에 근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의 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거나 개인이 사업소득을 누락할 그럴 혐의가 있는 분들, 사업자가 있겠죠? 또 가끔 직접적인 현금 거래를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조사 대상에 나왔던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부친이 자녀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했대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이 자녀가, 이게 아버지 아파트예요. 거기에 자녀가 살고 있어요. 이건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또한 금액 한도가 있긴 하지만 꽤 크죠. 어쨌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 자녀예요. 근데 이 아파트를 제3자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팔았죠. 근데 전세금은 지급하지 않은 거죠. 자녀가 계속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산 사람은 전세금이라고 약정한 이 금액을 빼고 이분한테 줬겠죠. 이런 부분이 과거에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삼지 않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금 거래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사실. 나는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작년에 전수조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괜찮은 걸까요? 조사 대상자가 2,700명이네요. 이들의 추징세 4,549억 원이에요. 과연 이 조사, 이 추징금액 4,500억 원은 다 이분들한테서 나왔을까요? 조사 대상자가 2,700명이지 실제로 추징된 분은 상당히 작을 거예요.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2,700명을 조사했죠. 이 중에 일부만 실제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말이 있죠. 1,008명, 2,709명 중에 1,008명이에요. 이분들은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서 점검한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과세를 당하고 이렇게 당했던 분들이 또 당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아주 많이 하잖아요. 뭐 전수조사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선정되지 않았다? 이 국토부는 과세관청이 아니죠. 과세관청은 국세청이에요. 국토부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냥 증거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